네, 이제 녹화 시작됐고요. 자, 기관에서는 사실 욕구 사정과 급여 제공 계획 작성하는 게 단순하게 이 행정 업무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평가자는 이 급여 제공 계획과 욕구 사정이 기관의 서비스 수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평가자가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종사자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거를 기록은 어떻게 서비스로 연결되는지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욕구사정 평가자가 보는 포인트. 그리고 우리 욕구사정 작성하는 거 우리 실무자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욕구사정 작성하는 꿀팁.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 평가자가 보는 포인트. 우리 급여 제공 계획 전 이제 어, 통보하기 전에 그 상담 기록 작성하는 법.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 변경할 때 주간보가 이제 해당되는 경우가 많죠. 그 작성 서류, ECM에서 급여 제공 계획 10분 만에 작성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왼쪽 게, 지금 보여지는 왼쪽 게 2025년 요양원 평가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게 2026년 주간보호 평가예요. 보시면 지금 제가 빨갛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2025년도에 3분기 정도? 3분기 정도부터 굉장히 평가자들이 이 욕구 사정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보여지는 재활 상태, 파란색 부분 있죠? 그리고 구강 상태, 그리고 희망하는 서비스. 이 부분이 욕구 사정에 표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욕구 사정 점수를 사정없이 깎았어요. 1점. 우리 2점 중에 그냥 1점을 가감없이 깎았어요. 그런데 주간 보호에 어떻게 이제 바뀌었냐면 우리 이제 여기는 구강 상태는 없지만 영양 상태 기피식품이 그대로 들어왔죠. 네, 그리고 보호자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욕구, 여기 그대로 들어왔죠. 우리가 항목이 11개에서 8개 항목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밑에를 보면 욕구 사정은 대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굉장히 까다롭게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게. 그러면 우리가 욕구 사정 어떻게 작성해야지 평가자가 점수를 줄까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좀 알려드리면, 욕구 사정은 우리가 부분 개입이나 완전 도움일 경우에 판단 근거를 정확하게 작성한다. 이거 확인 방법에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동 안 되는 경우, 배설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식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어르신이 왜 안 되는지, 우리 장교양에는 안 되는 이유는 몇 가지 없어요. 이동이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력이 약해서 안 되거나, 그죠? 그리고 어르신이, 음, 또, 뭐, 치매가 있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르신이 뭐,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는 뭐, 저작곤란이나 연하곤란이 있을 경우,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어르신이 만약에 기저귀를 사용할 경우에는 치매로 인한 인지저하, 아니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은 이동이 되지 않으니까 화장실을 스스로 갈 수 없어서 기저귀를 사용한다.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하다라는 판단 근거를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요양원에 운영할 때 욕구 사정 기록지를 쉽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단 평가자가, 그때는 평가자가 아니고 저한테 평가 모니터링을 해주러 오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부분 개입이나 완전 도움의 판단 근거를 쓰기 애매하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어, 자립이라고 해라. 이렇게 공단 직원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참조해서 애매하다 그럴 경우에는 자립으로 작성하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욕구 사정, 이 세부 내용, 이제, 요양원은 11개 항목이고, 주간 보호는 8개 항목이거든요. 보시면 제가 예시를 들었어요. 여기에 구강 상태, 뭐 영양 상태 요렇게 요거에 대한 거를 보시면 우리가 평가지표 세부 항목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구강 상태 보시면 구강 상태 바로 옆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치아 상태 가로하고 틀리 의치 그쵸? 그리고 잇몸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르신이 치아 상태랑 잇몸 상태라는 문구는 그대로 넣고 살만 붙이는 거예요. 치아 상태? 틀리하면 틀리. 그리고 의치하면 의치. 만약에 안 하면 틀리 의치를 안 한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잇몸 상태 양호하면 양호하다 쓰시면 돼요. 군더더기를 많이 붙인다고 평가자가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욕구사정 이 세부 항목에 있는 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구강 치아 상태나 잇몸 상태나 이 내용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평가자는 점수를 깎을 근거가 없다. 주관적 욕구도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수급자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욕구가 있으면 수급자나 보호자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희망해서 그에 맞춰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쓰시면 되고, 희망하는 욕구가 없다라고 하면, 없어서 우리가 계획에 따라, 준비된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 상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영양 상태 때문에 작년에 엄청 애먹었어요. 근데 주간보호에도 들어왔어요. 이번 평가에. 기피식품이 없다. 반드시 우리가 10번 욕구사정 기록을 작성을 할 때마다 어르신이 기피식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써야 된다. 만약에 있다면 다른 대체식을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반드시 넣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 섭취 패턴하고 배설 양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음식 섭취 패턴, 어르신 음식 섭취 패턴은 일정하다. 만약에 바뀔 경우에는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하겠다. 배설 양상은 양호하다. 만약에 불량하면 우리 돈요관 떼야죠. 그쵸? 그래서 이 제가 노란색으로 써 있는 이 부분에 간단하게 어르신 상태에 맞춰서 살만 붙이면 된다.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글짓기 하다가 다 쓰러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재활 상태도 관절 구축 제한. 없으면 없다. 있으면 이 우리 뭐 양관절 구축, 뭐 좌우 관절 구축 그거 쓰시면 되고요. 자, 포인트가 뭐냐면 자, 요번에 30인 미만인 시설은 아니지만 30인 이상인 시설일 경우에는 물리치료 계획을 반드시 총평에 쓰셔야 돼요. 저는 이제 샘플로 월 5회 온열 치료라고 했지만 이 어르신 상태에 맞춰서 찜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외선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이거를 반드시 쓰셔야 되고 총평에 쓰셔야 보이겠죠. 예, 그리고 이 멘트 기관의 사정이나 수급자 상태, 요구 등에 따라 물리치료, 내용, 횟수 등은 변경될 수 있다라는 문구도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된다. 의사소통, 청취 능력과 발음 능력, 문구 넣고 청취는 뭐예요? 귀잖아요, 귀. 응. 귀가 어두워서 하기 때문에 옆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발음은 뭐 필리를 사용해서 약간 발음이 세지만 불분명하지만 듣는 데는 문제가 없다.
살을 많이 붙인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욕구 사정의 세부 항목에 있는 문구에 간단히 어르신 상태에 있는 수급자 상태만 살짝 살짝 덧붙이기만 하셔라. 비관 어르신, 비관 어르신이 경간식 어르신인데 무슨 기피식품이 있어요? 라고 했다가 점수 다 깎였죠? 작년에. 경간식 어르신이 이어도 반드시 이 내용을 넣어야 된다. 경간식 어르신으로 기피식품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음식 섭취 패턴과 역시 배설 양상은 양호하지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겠다라는 내용.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제가 작성을 할 때 신설지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파란색. 예, 파란색은 반드시 꼭 확인하고 작성을 빼놓지 않고 하셔야 점수가 깎이지 않아요. 파란색, 그래서 저는 매뉴얼을 작성할 때 꼭 컬러로 출력을 하거든요. 파란색은 꼭 우리 평가 자료 작성할 때 빼놓지 않으려고. 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급여 제공 계획은 이번에 급여 제공 올 1월 1일 전에 급여 제공 작성법 때문에 ECM에 여러 문의가 많이 왔는데 자, 급여 제공 계획에 자,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 기관에서 자, 왼쪽 거 요양원이고 오른쪽 거 주간보. 아, 이 어르신 그거죠. 우리 위험도 평가 그리고 어르신 욕구 사정 등을 반영해서 그거에 따라 요양원은 반기별, 이제 주간보호는 연일에 이상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죠. 그리고 그거에 다 수립한 거를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근데 내용을 보세요. 제가 왜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리냐면, 2025년 요양원 평가 전에 2022년, 23년 그 주간보호 평가에 있는 중점적으로 봤던 내용이 요양원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요양원에서 그 3분기, 4분기, 하반기 때 봤던 내용이 중점적으로 넘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해 놨던 건데 보시면 내용이 조금 틀려졌죠? 왼쪽은 모든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라고 했는데 주간 보호는 내용은 비슷한데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그리고 뭐가 들어갔죠? 연동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올해 주간보호 평가 연동이라고 한 게 뭐냐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급여 제공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립을 점수를 못 받았어. 그러면 이 통보도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게 연동이에요. 우리 2028년도 평가도 반드시 제가 장담컨대 연동이라는 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들 시설, 이제 요양원 시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요양원 시설이 반드시 급여 제공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해서 제대로 통보를 하셔야 우리 연동이라는 점수 1번 항목, 2번 항목을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한 가지 설명을 빼놓은 게 있어요. 우리 보시면 이제 이 욕구 사정 대면하여 실시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캡처해서 넣지는 않았는데, 어, 이 똑같은 문구가 주간보호의 위험도 평가에도 대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셈 쓰는 기관은, 아니, 모든 시스템 전산 쓰는 기관은 사실
이 종사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복사 기능이 많단 말이에요. 인지, 그 다음에, 음, 욕창, 막상 다 복사 기능을 사용하죠. 그래서 전산으로 사용한 거,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시작일에 맞춰서 작성이 되어 있으면 되고, 반기별 1회 이상 수립이 되어 있으면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대면하여 실시한다. 대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관에서. 평가자가 이거 실제적으로 어르신한테 이 인지검사 그리고 욕창과 위험도 평가한 거 맞냐? 예, 맞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2025년도 요양원 평가에서. 그러니까 평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인지검사는 도형 그리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지검사 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만든 확인 방법이에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우리 실제적으로 복사 기능이 있을지언정 인지검사는 반드시 수기로 작성한 기록이 있어야 평가자가 인지검사는 위험도 평가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주간보호 그리고 2028년 요양원도 그럴 거예요. 이해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거 수립이나 통보에 대한 날짜는 우리 조현성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 넘어가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모든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똑같죠? 이게 이제 2025년도 4분기 때 이걸 굉장히 집중적으로 봤어요. 2026년 주간보호는 무조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음, 우리, 뭐죠? 음, 상담일지 2028년도 요양원도 반드시 상담 일지를 남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담 일지. 보시면 이게 제가 이 어르신의 이건 제가 이제 수기로 작성한 상담 일지를 샘플로 넣어 드린 건데 사실 우리는 ECM에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상담 일지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서 보호자한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 여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호자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반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담일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CM에서. 자, 제공 계획을 자세하게 적어라. 왜 자세하게 적지 않냐라고 그래서 점수를 깎았어요. 점수를 제가 점수를 깎은 데를 보니까 잠깐만요. 점수를 제가 음, 상담 기록을 그래서 어떻게 작성을 하시냐면 이게 이제 꿀팁이에요. 앞으로 작성하실 때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우리 상담일지 작성할 때 반드시 급여 제공 계획 통보 문자로 보내시잖아요. ECM에서 자부다 말리고 여기에 상담 기록에 가셔서 어르신, 오늘 만약에 이 어르신 급여 제공 계획을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신규 상담 일지를 등록을 하시고, 여기 이제 내용을 다 쓰시는 거죠. 이제 전화 상담, 이제 본인이 아니겠지. 뭐, 여기 뭐, 어, 딸이겠지. 이거 내용 다 쓰셔야 되는 건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급여 제공 계획 불러오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불러오면 여기에 2026년 1월 11일 작성한 급여 제공 계획이 불러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보호자한테 밑에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 급여 제공 계획을 보호자한테 자세히 설명하고 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기로 보호자한테 안내 드림. 그러면 주치사항에는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보호자가 그대로 진행하기를 뭐 원하셨음.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라고 했는데 왜 급여 제공 계획을 설명한 증빙 자료가 없냐라고 평가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ECM은 급여 제공 계획 불러오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쓰시고 멘트 아까 불러드린 두 문장만 쓰시면 끝. 쉽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상당 부분은 뭐 보호자 욕구 반영.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담 일지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오늘 주간보도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 보시면 이 내용이 있죠? 여기에. 자, 수급자의 여기 주간보호예요. 기능 상태 등 변화에 따라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하고 이제 요양원은 사실 급여 내용의 횟수나 뭐 비용이나 이런 게 변경될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까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주간보호는 반드시 변경 사유서랑 우리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됐을 때는 변경 계약서를 같이 첨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형식으로 그것 때문에 점수 못 받은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변경 사유서 이런 식으로 뭐 기능 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욕구로 인해서 변경 전에는 이랬고 변경 후는 이래서 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시고 변경 계약서 한 장짜리를 이렇게 작성하셔서 우리 그 변경된 급여 계획서는 뭐 ECM에 있으시니까 그거는 음 거기 ECM에서 보여주시면 되지만 우리 변경 계약서랑 변경 사유서는 이 평가자들한테 급여 제공 계획 변경해서 반드시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 급여 제공 계획과 욕구 사정 평가자가 보는 포인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ECM에서 우리 급여 제공 계획을 잘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ECM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10분 만에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하실 때는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제일 먼저 기관에서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하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걸 놓치시는 기관이 많아요. 급여 제공 계획 기본 설정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기본 설정. 기본 설정에서 여기 분으로 우리 주기를 필요시로 할 건지, 일로 할 건지, 월로 할 건지, 이 단위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서가, 작성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를 제대로 세팅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매 건마다 우리가 다 수정을 해야 되나요? 이 CM은 연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팅이 잘 되어 있다면 우리 기본 설정 그대로 급여 제공 계획이 자동으로 불러와줘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복사 기능을 쓰잖아요.
복사 기능을 쓰면 예전 어르신 거에 설정되어 있던 횟수나 주기가 그대로 복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바뀐 기본 설정은 불러와지지 않는다는 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이제 설정을 다 제대로 맞춰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요번에 좀 많은 작업을 했어요. 어떤 작업을 했냐면, 급여 제공 계획과 욕구 사정을 저기 평가자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ECM 쓰는 기관들은 좀 쉽게 가자. 그래서 우리 원래 샘플 데이터 불러오기 기능이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업데이트를. 보시면, 자, 제가 예전에는 어르신의 개인적인 내용, 뭐, 예를 들어서 병원 이름도 들어갔다던가, 이 어르신 약간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개인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서 수정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신규 어르신을 작성하기에도 애매하고, 뭐, 기존 어르신 작성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을 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했어요. 일반적인. 그래서 거기에다 신규 입소라는 말만 넣고 일반적으로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기존 어르신도 작성할 수 있게. 그럼 제가 경삼선 어르신을 클릭을 했어요. 경삼선 어르신이 입소를 한 게 아니고 오늘 날짜로 이 어르신이 급여 제공 계획을 새로 세우고 싶어. 그러면 샘플 데이터 불러오기 이건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가 샘플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로 보여지는데 이건 이제 요양원 시설 샘플이니까 그렇고요. 주간보 샘플은 주간보 샘플만 보여지게 만들었어요. 그 주간보 샘플도 굉장히 업데이트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건, 요양원 어르신들만, 샘플을 넣어드렸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 CRE, VRE, 요런 어르신들도 있다고 해서 제가 넣어드렸는데, 지금, 요거 한번 볼까요? 어떤, 자, 낮에는 팬티를 하고 밤에는 기저귀를 하는 어르신이 있어요. 이 어르신이 그 어르신이야. 경삼선 어르신. 그래서 요거를 샘플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욕구 사정 모든 총평까지 다 불러와지는데 제가 샘플로 등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됐고 여기 수정 버튼을 눌러서 시작일과 종료일이 하고 작성일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 수정을 누르셔서 최초급여 계약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어르신이 뭐 정기로 해가지고 수정 버튼을 누르셔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종합 의견 저장하는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급여 제공 계획에 들어가서 이 어르신이 자, 워커고 팬티형, 낮에는 팬티형, 밤에는 기저귀. 그래서 여기에 제가 세부 제공 내용에 이 어르신이 여기 보시면 음, 이동 어디 갔어? 예, 여기 연동된 욕구 사정에 우리 한번 수정하면 볼까요?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평가자가 보는 포인트를 다 넣어드렸어요.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지 않게 위해서. 제가 조금 느리죠. 저희
집이 좀 느린 것 같아요. 아까 조 과장님이 하실 때는 빨랐는데, 음,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아, 됐는데. 성격이 급해서 그걸 못 기다리고, 제가 아까 평가자가 보는 포인트, 영양 상태, 구강 상태, 그리고 수급자, 보호자 희망하는 서비스, 예, 그리고 우리 재활 영역의 관절 구축, 그리고 물리치료 계획,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샘플 데이터에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어르신, 지금 이제 보시면 이 거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영역에 이 어르신 이걸 이렇게 밑에 총평에 이렇게 들어왔, 클릭만 하면 시간이 걸리네요. 음. 여기 보시면 낮에는 팬티 기저귀를 하고 이렇게 일일 서비스 기록지에 기저귀 교체 시간 교체 기록을 남길 수도 있다. 평가자가 점수를 못 갖게 이렇게 다 적어 드린 거예요. 제가 이 문구는 꼭 넣으라고 말씀드린 기관들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 영역. 재활 영역에서는 관절 구축 꼭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모든 욕구사전 간편 등록 샘플에 평가자가 원하는 포인트의 문구를 다 넣어드렸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 어르신 상태에 맞는 어느 뭐 배설, 식사, 이동, 이것만 이제 클릭을 해서 식사는 대부분 일반식으로 넣어드렸어요. 비간이나 뭐 빼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식은 죽으로 바꾸면 되고, 미음으로 바꾸면 되니까, 네. 이제 그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관이 바꿔도 되니까 제가 다 일반식으로 웬만하면 넣어드렸어요. 그래야 좀 선생님들이 수정하기가 쉬우니까 보시면 시간이 오래 걸려 답답하네. 우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총평에. 총평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욕구사정 그대로 불러오잖아요. 여기 관절 구축이나 운동 제한 그리고 물리치료 요렇게. 그리고 기관 운영 사항이나 이럴 때 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영양은 제한식품 없고 음식 섭취 패턴, 배설 양상 있죠. 배설 양상. 그다음에 구강 상태, 틀니 착용, 잇몸 상태라는 내용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어르신은 워커 사용하고 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수급자, 여기 에, 수급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욕구, 그 욕구 사정 기록지 내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 욕구 사정 기록지를 출력하면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욕구 사정 기록지에 평가자가 보는 포인트, 그래서 저장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르신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일반적이죠, 내용이.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이 로딩 시간이 좀 길고 이래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쉽게 작성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여 제공 계획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샘플 데이터를 다시 보여드리면 통합적 사정 들어가셔서 통합적 사정 들어가셔서 욕구사정 간편 등록을 누른 다음에 욕구사정 간편 등록에서 우리 어르신 한 분을 클릭하는 거죠. 어르신 한 분을 클릭하고 그리고 난 다음 그 어르신의 배설과 식사와 이동과 이 부분을 비슷한 어르신을 찾아서 이 어르신이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내용 몇 가지만 수정해서 그대로 샘플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여기 간편 등록 요거. 그래서 이렇게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메모장에다 다 써서 일일이 복사해서 넣다 보니까 요거를 샘플 데이터로 넣어드리는 게 쉽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를 샘플 데이터로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ECM에서 급여 제공 계획은 이렇게 쉽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욕구 사정과 급여 제공 계획 그리고 급여, 이제 평가 기준에 맞춰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 음, 작성 시, 작성 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ECM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어요. 좀 제가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했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방에 물어보셔도 되고, 설명을 너무 잘해서 궁금한 게 없으시죠? 음. 근데 급여 제공 계획과 그리고 욕구 사정에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이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마 제 예상컨대, 2020, 이제 요양원 기관이 시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간보도 좀 있고, 올해 주간보 평가부터는 급여 제공 계획과 욕구 사정에 굉장히 집중을 할 거예요. 2028년도 요양원 평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기관들 욕구 사정을 쉽게 그리고 평가자가 보는 포인트대로 작성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급여 제공 계획 일상 세부 내역과 욕창 하나라도 틀리면 맞아요. 하나라도 틀리면 감점입니다. 모두 감점입니다. 연동이에요. 맞아. 수기 작성 주기 신규만 하나요? 수기 작성 주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가 파란색으로 되면 그거는 그 해부터예요. 우리가 대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지표가 주간보 올해부터 생겼기 때문에 올해부터 평가자가 얘기할 거고요. 우리 그러니까 만약에 시설은 올해부터 준비하세요. 그리고 예시 샘플, 효성요양원 아주 아주 많아요. 들어가 보시면 내용 다 틀립니다. 예전하고 틀려요. 저 이거 만드느라고 일주일 꼬박 썼습니다. 예, 그래서 샘플, 그리고 만약에 저는 사실 요거 그 기관들 피드백을 좀 받으면서 요양원하고 주간보, 네, 주간보 요거 제가 다 만들어 드렸는데요. 만약에 우리 기관에 정말 필요한데 그 샘플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만들어 드릴게요. 네. 상담일지는 대상자마다 얼마 정도 주기로, 분기별 이래죠? 분기별 이래고, 급여 제공 계획은 우리 어르신 분기별 일에, 그러니까 급여 제공 계획 작성일에 반드시 상담일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급여 제공 계획, 예,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체위 변경 시간,
아, 120분으로 잡고 있는 건 지금 우리 한 번에, 이거는 하루에 120분으로 잡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질문 하셔서 제가 답변 드리는데 우리 급여 제공 계획에서 선생님들이 놓치는 게 뭐를 놓치시는 거냐면 일회 제공 시간이에요. 일회 제공 시간. 120분으로 잡으시는 게 아니라 요번에 급여 제공 횟수랑 시간을 집중적으로 보는 평가자도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르신 체위 변경 1회에 몇 분 걸리는지를 쓰셔야 됩니다. 횟수는 12번이고 한 번 체위 변경할 때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그거는 기관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거 평가자가 그거 가지고 점수를 깎지는 않지만 120분으로 하시면 곤란하죠. 급여 제공 결과는 경과 계획 세울 때 상담하시면 됩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할 때 상담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우리 김성현 사회복지사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네, 지금부터라도 바꿔주세요. 네. 자, 교육 영상 자료는 아마, 네, 여기 우리 저기 과장님한테 제가 전달을 하든, 네, 어떻게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면, 네. 체위 변경 입력 시, 체위 변경, 요거, 시간 1시 5분, 요 평가자들 중에서, 어, 한 10%, 아니, 5%? 저 100% 중에서 5%, 5% 정도가 이거를 걸고 넘어진 데가 있었는데 점수를 깎지는 못했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체위 변경은 굳이 우리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고 신규 상담일지를 요거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요거는 어떻게 작성하시는 게 좋으냐면 욕구사전 기록지에 일상생활 영역 총평에 어르신 의사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가능하지 못하다는 내용을 반드시 쓰세요. 그러면 비언어적 상담을 했다라고 해서 간단히 그러면 보호자하고 상담을 했어도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욕구사정 작성 시 이제 욕구사정 기록지 일상생활 영역 총평에 어르신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인지 저하가 심하고 대답도 되지 않아서 대화가 되지 않다라는 내용을 한 줄 정도 작성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평가자한테 나중 이제 2028년도죠. 그때 요거를 출력해서 보여주시면 점수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하고 상담해도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 교육 한번 오원장님한테 여쭤보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